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코스피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봐야 되겠죠. 뭐 잘 가는 업종이나 종목도 좋지만 또 앞으로 올라갈 돈 되는 섹터들도 발굴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김태훈 파트너가 선택한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남북 경협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에 업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자, 남북 경협주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파트너님? 네, 무엇보다도 좀 있으면 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미중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제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다리를 놔줄 게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 같은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고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열강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남북 관계도 또한 이 관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투자자들은 이 남북 경협주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남북 경협주들은 지난 항상 보면 8.15 때나 3월 1일 그 3.1절 때나 이런 국경절일 때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런 이벤트가 나올 때 좀 반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이재명 정부도 들어온 지 1년여가 지나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처음엔 강경하게 나가다가 요즘은 조금씩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든가 이런 이 제스처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들을 보셔야 되고 특히나 남북 경협주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고 이게 이제 금강산 관광과 또 개성공단이라는 이 양쪽의 이제 이슈로 경제 이슈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 많이 싸졌을 때 그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그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엔 한반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미리 대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들 오랜만에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뭔가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이쪽에 관련된 관심은 그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갖죠. 그래서 네. 지금은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전부터 한참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사이에서 오늘 정점을 찍어버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 종목들은 실적을 갖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벤트를 갖고 잠시 잠깐 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첫 번째 JSTNA입니다. JSTNA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중소기업 협동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부에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JSTNA도 굉장히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는 이 회사가 주얼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국제 금값이 오르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오르면서 주얼리 판매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그렇지만 이제 그 국제 금값도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여기서 좀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이 회사는 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체적인 사업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고 JSTNA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내에 처음으로 이제 옛날에 그 노만손이라는 그 시계 브랜드로 개성공단에 진출을 했는데 그 공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약 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재진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원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이 신원은 의류업체고 신원은 이 개성공단의 1, 2, 3공장하고 관련된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고용도 가장 많이 하다시피 한 그런 의류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개성공단 재개되기를 여러 차례 희망해 왔고 지금 이 재개가 안 되다 보니 여전히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죠.
거죠.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 뭐 베스트밸리나 C, 비키, 뭐 이런 브랜드는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고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고 여전히 뭐 OEM이나 ODM 통해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마찬가지로 신혼 같은 경우는 개성공장이 오픈되면 다시 재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금은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하루 아침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언더테이블에서 대화가 되는 것이 뭐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오고 북한 여자 축구팀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한국을 방한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 전에 뭔가 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시간 이야기라고 이제 조만간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공단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역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신원과 JST나 이 두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 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뭐 남북경협주 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기업들이 뭐 실적이 받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좀 네. 탑픽 종목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건 뭘까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가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현대 아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북한하고 어떠한 경협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갖는 건 현대 아산이고 그 현대 아산의 최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결국은 그 수혜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외 사업을 늘려가서 해외에서 매출의 50% 이상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국내에서 이런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층 빌딩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 사업에서도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베이터를 잘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98,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뭐 든든하게 뒷받침되어 있고 또 북한과의 대북 사업도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현대 아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좀 공략해볼 가능성 좋은 조건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북경협주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또 김태현 파트너가 생각하는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지 바로 공개하면요. 이번에는 진단키트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진단키트주면은 저희가 뭐 한 5, 6년 전에 사실 코로나 때나 봤던 진단키트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뭔가 또 우리가 봐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 진단키트 업체들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진단키트에 올인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공급 과잉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미 코로나는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켰지만 중국이 너무 싸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진짜 정밀하게 딱 잡아내는 것 외에는 그만큼 이제 비싸게 가격을 받는 진단키트죠.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중국산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진단키트 업체들은 예전에 코로나 진단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을 갖고 여기 다른 그 여러 가지 진단 시장의 다른 분야에 뭐 진출을 해서 다른 쪽에서 또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단 키트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진단 키트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진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있는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진단 키트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른 쪽으로 진단 시장, 진단 키트 시장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지켜봐야 되겠고 최근에 뭐 사실 뭐 한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또 다시 출몰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 진단 키트주 오랜만에 역시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한타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잡은 들쥐에서 뽑아낸 그 어떤 그 병영군인가 그가 유전체를 갖고 이 한타 박스라는 이 백신을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일한 백신이라는 말을 듣고 있죠. 근데 그게 벌써 한 3, 40년 전에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도 녹십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들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타바이러스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있을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이 치사율을 갖고 있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진단기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아마 중견기업 중에 수젠텍이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네네. 이 수젠텍도 분자진단 쪽에 굉장히 특화된 업체인데 이 업체도 코로나 진단키트 갖고 꽤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여성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키트들이나 다양한 시장으로 이제 다변화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 요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시카다라는 게 있습니다. 시카다에 대해서도 이 진단키트를 개발해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중동이나 다른 동남아 시장 이런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녹십자 MS라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 쪽에 특화돼 있지만 이 업체는 또 한 가지가 이제 혈액 투석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내에서 혈액 투석액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서 그 번 돈을 갖고 체외 진단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녹십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타 바이러스의 유일한 백신인 한타박스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녹십자 MS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이 한타박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어떤 그 여름에도 이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시 또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또 유행을 합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계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좀 미리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한타 바이러스라는 건 좀 다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르게 이 호흡기로 그러니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률이 좀 떨어지지만 한 번 걸리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벤트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말씀드릴 종목은 실적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도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수젠텍이랑 녹십자 MS 두 가지를 살펴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조금 실적이 나오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시젠입니다. 시젠? 이 업체가 진단 쪽에선 1위 업체입니다. 네네. 1위 업체고 나름대로 이 업체가 코로나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거의 1년에 한 조 단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진단 키트라는 게 이미 개발비를 다 뽑아놓은 상태고 말 그대로 물방울,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 같은 거 갖고 키트를 100개씩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여러분 송파에 가보시면 시젠이 빌딩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 빌딩이 의류리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부동산 자산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을 7천억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가 2천억 정도 되니까 순수하게 이 갖고 있는 자산, 현금성 자산이 약 한 5천억 정도 되죠. 그 5천억을 갖고 조금씩 M&A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젠이 갖고 있는 이런 진단 기술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AI 기술을 갖고 자동으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빠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라피드 키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환자의 뭐 분비물이나 이런 거 갖고 바로 진단하는데 그게 뭐 5분, 10분 내에 바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라피드 키트보다 더 빠른 게 이 시젠이 하고 있는 그 AI 기술을 접목한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이런 기술들을 갖고 시젠은 기존의 코로나에 특화돼 있던 진단 키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시장 매출액이 한 65%에서 70% 정도를 유럽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한 15%를 북미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럽 시장은 꽉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북미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북미에 법인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유럽도 인구가 많지만 미국도 한 3억 5천 정도 인구가 되는 그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젠이 나름대로 이 북미 시장에서 또 자기 시장을 좀 가져갈 경우에는 시젠의 실적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젠은 현재 5천억이나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실적을 얼마큼 올릴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28,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25,000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여전히 싼 가격입니다. 이 업체의 매수가는 28,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왜 목표가가 10만 원이냐면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 실적이 2분기, 3분기에도 확인이 되면 그 실적대로 결국은 주가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 업체의 1분기 실적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1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2분기나 3분기 실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연말에는 10만 원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5천억이라는 현금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일단 뭐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리스크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일단은 뭐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셔야겠지만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도 이 종목을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묻지마로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이렇게 살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 수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진단키트도 좋지만 어쨌든 실적에 기반이 되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이제 PER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시젠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테마 그리고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